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고용지표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의 하락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비만 치료, 화장품 관련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금융당국이 대출을 받는 사람의 상환 능력에 맞게 총량을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의 거치 기간을 없애면서 대출이 막히자 신용대출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에서 현재 남성의 절반, 여성의 3분의 1이 비만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만 치료제의 인기와 더불어 국내 비만학회에 참가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이 원자력 발전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라늄 자체 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올해 1분기에만 지난해 전체 생산량을 상회하는 우라늄을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틈새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투자시장, 위기를 기회로 아는 만큼 보인다. 주식 제대로 알려주는 학교 13시 투자스쿨의 저는 서지안입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에서는 임상현 강사님만의 노하우를 A부터 Z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그 노하우 놓치지 말고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의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13시 투자스쿨의 1타 강사 임상현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지난주 미국장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좀 하회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국내 시장은 하락 출발하다가 지금 어느 정도 살짝 회복하려는 모습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은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FOMC 회의 어떤 결정 이 부분이 이제 금리 인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이제 발표를 현재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빠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어떤 고점론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이제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큰 부분들은 일시적인 어떤 충격들이 여파들이 계속해서 9월, 10월 FOMC 회의 어떤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더 이제 중요한 것은 대선이라는 이벤트 이런 부분들이 한 번 더 고비가 있기 때문에 하락의 연장성, 다중 어떤 바닥 박스권 움직임이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지수적인 측면, 그러니까 오늘 이제 시장 종합 이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이제 매도 포지션을 좀 취했던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은 약세의 흐름이 나와줄 수 있고 프로는 매도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선물 계약이 선물 매수가 있기 때문에 극적 반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좀 존재를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하방 경직성에 좀 해당이 되고. 의외로 오후장에 이제 플러스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는데요. 차트를 이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제가 여러 번 강조를 이제 드렸지만은 이 경기 그러니까 주가의 하단선은 경기의 하단 저점 그런 부분이 되죠. 그리고 종가의 저점은 지난 한 달 전에 이 가격입니다. 종가의 저점. 이 추세 등각 추세선을 그어 보면은 이번에 이제 충격이 오더라도 요거는 이건 비이성적인 급락이 됐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반등하고
이 비정적 급락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반등이 되죠. 그리고 차분한 조정이 좀 다가오고 있지만은 이 저점을 깨지 않을 확률이 많다. 그러니까 살짝 위에서 들어올라 주기 때문에 여기서 뭐 등락은 더 될 걸로 봅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확률은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단기 하루나 이틀 정도는 반등이 좀 주어질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점에서 보면은 지금 한 2주 이상 약세를 보이는데 제가 요거를 이제 보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냐면은 이때 이제 7월 초, 8월 5일, 8월 6일 이 정도 된데 지금은 오늘이 이제 9월 9일인데 거의 양력으로 보면은 거의 한 달에 이제 저점이 나와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출렁일 수는 있지만은 다시 반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10월 초 중순에 다시 한번 저점을 찍고 이렇게 올라서는 쓰리 바닥의 가능성, 저점이 점점 높아지면서 하는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다. 지금은 반등이다. 계속 주장을 합니다. 올라오면 다시 그때는 또 하락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락 영향권은 3개월이 간다. 주파동이다. 계속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쌍바닥이 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반등했다가 FOMC 회의 결과 뭐 금리 인하 해가지고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대세 상승이 나지만은 웬걸 다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루하루가 주가에 결정이 된다고 생각이 아니라 3개월 전체 심리를 하나의 시간 단위 패턴으로 보면은 대략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때 투매 이야기하고 쌍바닥 이야기하고 지금은 반등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날 하루 단위로 끊어서 보면은 이게 보이질 않는데 3개월 단위로 끊어서 보면은 드디어 보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주봉상 적산병. 그러니까 오늘 이번 주는 반등과 숨고르기 횡보의 흐름들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살짝 음십자 도정도 어떻게 보면은 십자 도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하시면은 되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되고 또 하나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중국 상해 증시입니다. 중국 상해 증시는 5월 달부터 계속해서 빠졌습니다. 하염없이 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저는 계속해서 빠진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미중 패권의 최종적인 어떤 그 최종 대결이 사실상 다가오고 있는 트럼프 정부가 만약에 집권하게 되면은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약세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0월 달까지도 약세를 볼 수 있다고 이제 봅니다. 다만 이게 이제 이 중국 이 부분들이 글로벌 제조업 경기하고 거의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데 또 하나 부분들은 뭐냐면은 반등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여기에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이 급락을 해서 횡보를 해주는데 여기서 맞고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내려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원달러 환율의 어떤 강세 이 부분이 영향권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한번 더 다가와 줄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제 무게를 두기 때문에 저는 오늘부터는 상방향이다. 미국 증시 급락했는데 왜 오늘부터 상방향이냐? 현재 미리서 선반영이 미국 증시 급락이 선반영이 됐다. 이런 거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목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으로 넘어가서 오늘 이제 상승률 상한가 치는 종목이 DX, VX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섹터를 한번 보면은 현재 비만 치료제 부분들이 거의 강세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여기서 DX, VX, 인벤티질의 샤페론
뭐 이런 종목군들이죠. 블루엠텍, 그다음에 한국 BNC, 펩트론, 뭐 나이백 이런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DXVX 그다음에 인벤티지랩은 매우 자주 강조를 드렸던 그 현재 어떤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제일 좀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여기서 한번 참고적으로 이제 블루엠텍이라는 종목 한번 새롭게 얘기를 한 건데 이제 블루엠텍 부분들이 의약품 유통 어떤 플랫폼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쇠주로서 약간 떠올라주고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없지 않아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정 보이고 저항, 조정, 돌파 안착, 저점이 높아지는 이중바닥 보이고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은 뭐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수치행이 될 수 있다. 10월 달에 비만 치료제 뭐 이런 쪽에 어떤 흐름에 연동돼서 약간의 이제 단기 순환매가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제 자주 이제 강조를 뭐 드렸던 인벤티지랩 한번 보면은 인벤티지랩도 제2의 패턴으로 많이 알려진 그런 부분인데 변동성만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렇죠? 쌍봉 고점에서 한번 크게 조정받고 가려다가 거의 쌍봉에서 약간 전체 무너졌지만은 다시 한번 추세를 반전시키기 때문에 이 신고가 중장기적으로 한번 신고가 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비만 치료제가 이제 10월 출시이기 때문에 10월 출시 때까지는 강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다 할지라도 인벤티지랩도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보면은 퀄리타스 반도체가 오늘 올랐네요. 반도체 부분들이 미국 시장이 떨어졌는데 갑자기 좀 올라줬던 그런 부분인데 뭐 자율주행 관련된 뭐 또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뭐 온 디바이스 AI 쪽, 뭐 이쪽하고도 같이 연결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온 디바이스 가전하고도 연결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이 올라주고 있는데 아무튼 현재 퀄리타스 반도체 부분들, 그다음에 LG 이노텍 이런 종목을 약간 눈여겨 보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는데 퀄리타스 반도체가 오늘 반도체 부분들 여기를 보시면은 시스템 반도체 보면 제대로 나오네요.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퀄리타스 반도체, 파두 이런 종목이 AI 쪽에 설계 자산 가지고 있는 업체 현재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결이 좀 되고 있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AD 테크놀로지, 그다음 유통화와 관련된 메커스 이쪽하고 이제 관련이 돼 있습니다. 한번 대장주를 좀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퀄리타스 반도체를 한번 보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거의 쌍바닥, 그러니까 직전 저점을 깨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극적으로 약간 올라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퀄리타스 반도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파두 이런 종목을 약간 눈여겨 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가 올라주면서 바닥 가능성이 조금은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후장에 우리가 한번 주목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나머지 이제 부분들 보면은 뭐 HB 테크놀로지 오늘 올랐네요. 섹타주의 내용을 보면은 아마도 이제 OLED 쪽 부분 같습니다. OLED 쪽은 현재 OLED 쪽이 이제 강세를 보이는 부분들은 LG 디스플레이에서 그 현재 착용하는 스크래처블이라는가요? 착용하는 디스플레이, 의류 쪽에서 디스플레이가 확대가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아이패드에 전체적으로 장착이 되는 OLED 소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HB 테크놀로지, HB 솔루션, 소닉 시스템 이런
부분이 이런 종목이 이제 강세를 약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한번 HB 테크놀로지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쪽 관련된 검사 장비 뭐 전문 어떤 그런 부분인데 파동으로 보면은 한 번 하락, 2단 하락을 했고 반등, 그다음에 저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하락, 반등 저점 이런 부분들이 중간값이 있기 때문에 거의 저점 영역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은 3,000원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기 때문에 HB 솔루션 그다음에 HB 테크놀로지 이 종목이 좀 괜찮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 네, 오늘 양시장 그래도 반등해 주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는 미 대선 토론회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비만 치료제 그리고 화장품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황까지 살펴봤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전략 세우고 싶다 하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1교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3시 투자스쿨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오늘 하루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당뇨 치료제 관련인데요. 아무래도 이 비만 치료제 쪽으로도 이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오늘 비만 치료제가 좀 큰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10월 달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자, 관련된 움직임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이슈로 대왕골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대왕골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석유공사가 자체 데이터를 개방하면서 유망성을 보여주는 로드쇼를 다시 한번 개최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과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네, 오늘 그래도 시장 반등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호재 뉴스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이게 다 예. 어떤 내용들일까요? 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뇨병 치료제, 비만 치료제, 원래는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을 했는데 이게 비만에도 효과가 있고 지방간에도 효과가 있고 요새는 노화 방지다, 이런 것까지 효과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거의 만능약으로 약간 이렇게 약간 미화가 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10월달에 국내 상륙 관련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열풍이 불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약간 오늘 여러 가지 블루엠텍이나 샤페롯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올랐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의 눈여겨 봐야 될 부분들은 현재 DX, VX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경구형 비만 치료제 그것도 이제 경구형입니다. 신약 후보 물질 특허에 대한 밸류에이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세 가능성이 많고 그때 올라왔을 때가 연속 이틀 반이 올라왔습니다. 크게 올라왔다가 박스권 조정을 보였다가 여기서 큰 조정이 왔죠.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반등을 좀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대장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DX, VX를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특허 출원 관련된 후보 물질 여기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주목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동해가스 관련된 그런 부분이죠. 2차 노드쇼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 관련 종목은 자원개발 쪽하고 이슈가 있고요. 또 남북 경협하고도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 시추를 좀 하고 또 내년에 또 결과가 나와주죠. 그래서 이게 가스전의 규모가 워낙 천문학적인 규모가 있기 때문에 핫 이슈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기대감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가스공사가 절대적으로 현재 수혜를 받아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하는 것은 국내 개발 업체도 문을 개방했는데 요거는 2차 전지하고도 연결이 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하고 같은 어떤 협업을 통해서 2차 전지 밸류에이션을 완성했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이런 에너지, 철강, 식량, 어떤 부품 소재, 유통 이런 쪽으로도 연관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순환매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약간 올라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새로운 뉴페이스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한국가스공사가 대장주이지만은 뉴페이스 종목으로 이제 순환매가 한번 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크게 저점이 여기까지 내려가지 않고 살짝 위에서 이제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한번 2차 전지 반등의 순환매하고 현재 동해가스하고 같이 테마가 겹치면서 좀 저평가적인 요소가 좀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2차 전지 쪽에 해당이 됩니다. 2차 전지 이게 정부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2차 전지 포럼 11일 출범이 되고 또 포럼을 주축으로 해서 특별별 재정 추진을 한다. 이것 때문에 요거에 대한 후속 조치들이 나와줄 수가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하나의 이슈가 계속해서 뭐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쪽 잘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 K엔솔이라는 종목을 약간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K엔솔은 액침 냉각 수혜주기도 하지만은 이 자동차 이 2차 전지 쪽에 어떤 응용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거의 완벽한 어떤 현재 해결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액침 냉각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오늘 빠졌습니다. 다른 2차 전지는 올랐어도요. 그렇지만은 전체 상승과 조정의 한 절반 정도에서 보통 이렇게 터닝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 가격 위치가 있고 또 선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K엔솔을 오히려 현재 숨어 있는 2차 전지 화재에 관련된 그런 종목으로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네덜란드의 ASML 슈퍼을이라고 합니다. 수출 통제 확대에 미 상무가 불만을 표시했다 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극자외선 노광 장비죠. 요거를 기존에 수출 통제를 좀 해왔죠. 근데 이것이 아닌 그보다 더 낮은 DUV 그러니까 심자외선이죠. 장비 수출도 제한을 추진하고 올해 말부터는 이곳에 대한 AS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AS도 다 중단하겠다. 이게 쉽게 이야기했을 때 그러니까 레거시 반도체도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거의 사용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중국이 그러니까 AS가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안 되기 때문에 내년 초에부터는 비상이 걸리는 거죠. 물론 이걸 우회해서 한다든가 DUV 자체 장비 개발을 한다든가 또는 뭐 외국 걸 훔쳐온다든가 중국 장비를 어떤 식으로든 간에 뭐 대비책을 하겠지만은 심대한 타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것 때문에 거의 이제 심각한 타격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반도체 전쟁의 마지막 종주부를 찍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이것이 이제 가능한 부분들은 현재 이제 뭐냐면은 FDPR이라고 해서 해외 직접 생산 품목 규칙이 있습니다. 미국의 기술이 일부라도 들어가면은 이걸 수출할 때는 미국의 허락을 맡아야 된다. 우리는 허락 못하면은 그러니까 네덜란드 ASML이 순수하게 100% 국산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의 기술이 들어가니까 우리 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거 허락을 맡아야 된다. 그러니까 통제가 이제 들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타격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미중 패권의 전쟁에서 중국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되냐? 최종적으로는 뭐더냐?
중국 반도체를 쓰는 나라는 벌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수입하는 나라, 최종적으로 그렇게 해도 마지막 극약 처방은 그겁니다. 중국 반도체를 수입한 나라는 제재 조치를 하겠다. 거의 사형이나 마찬가지죠. 이게 최종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진행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될 확률이 많다. 그래서 마지막에 미국의 반도체 전쟁의 회심의 카드가 이 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이 되는 이슈들 살펴봤는데요. 그럼 지금 시간은 전문가님과 테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어떤 테마에 집중해 보면 좋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네. 전문가님은 어떤 테마 골라주셨을까요? 네, 마지막으로는 EUV 어떤 부분입니다. 물론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현재 ASML에 드디어 동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자, EUV 장비, ASML이 EUV 장비를 이제 공급을 하는 부분인데 반도체 공정성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입니다. 이게 포토 공정이 좀 있죠. 포토 회로, 그러니까 반도체 회로를 파운드리에 위탁 생산하는 건데 회로가 어디에 있느냐? 현재 회로를 인쇄를 하고 회로를 설계를 하고 그러죠. 이렇게 반도체 회사에서 파운드리에 이걸 맡깁니다. 이대로 설계대로 만들어 달라 하는 것에 해당이 되는데 첨단이 될수록 회로가 미세해지기 때문에 미세한 회로를 그릴 수 있는 장비가 EUV 장비라는 것인데 EUV 장비가 유일하게 ASML이 생산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중국의 반도체 규제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설계 부분에서는 EDA 사용 불가, 3나노에서는 그렇죠. GA 공정에서는 그 설계 도구를 사용하지 말라, 그렇죠. 그 다음에 128단 이상 랜드 장비도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 그렇죠. 17나노 D램 장비도 수출하지 말라, 그런 부분이고 또 가장 중요한 14나노 이상의 파운드리 장비를 SMIC는 현재 그 중국의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1위가 TSMC가 되고 위탁 생산, 그다음에 삼성 파운드리가 되죠. 3위가 요겁니다. 4위가 인텔 하다가 이제 포기를 한 거고 파운드리에 대해서는 이거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한 절반 수준이죠. 그러니까 파운드리 3위가 SMIC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걸 가지고 있는데 반도체 장비 업체를 보면은 이제 1위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나 현재 램 리서치, KLA 이런 4대 장비 업체는 전부 다 미국의 반도체 장비죠. 유일하게 외국은 현재 ASML, 네덜란드가 있고 도쿄 일렉트론이 일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이 있죠. 반도체 장비 규제를 하면은 도요타에 보복을 하겠다. 히토리 보복을 하겠다. 미서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말게. 그리고 네덜란드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을 했죠. ASML 장비를 현재 금지하겠다. 그다음에 DUV 장비도 마찬가지 에이스도 안 하겠다. 그런 부분이 되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현재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근데 왜 이런 DUV 장비까지도 현재 차단을 하게 됐냐면은 작년인가 이제 보면은 화웨이하고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에서 그 스마트폰의 AP를 설계를 해서 SMIC 파운드리에 위탁 생산을 맡겼습니다. 근데 14나노 이상 이하의 어떤 장비를 현재 수출을 못하게 됐는데 7나노를 만들어냈습니다.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이 7나노를 만들어냈냐 이렇게 좀 되죠. 그런 어떤 그런 부분인데 깜짝 놀라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ASML의 이제 EUV 장비 이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TV 화면에 많이 보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EUV 어떤 이제 장비 부분이 포토 설계를 좀 하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반도체 칩을 이렇게 웨이퍼 위에다가 회로를 그리면 일반적으로는 노광 포토 공정 이렇게 그립니다. 근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극자외선을 써가지고 복잡한 어떤 레이저 파동을 만들어내서 요거를 미세하게 그려내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 두 가지가 있는데 미세할수록 EUV 장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지구상에서 가장 복잡한 어떤 장비라 할 정도로 그만큼 극강의 기술력이 좀 되죠. 자,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포토는 빛을 쏴서 투과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되죠. 이게 이제 포토 마스크, 우리가 말하는 슬라이드 필름 같이 생긴 거, 요거는 커버죠. 불순물이 없게끔 하는 거. 근데 EUV는 반사시켜서 하는 거 개념이 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부품할 때 설명하는데 이 회로를 만들기 전에 원판이 이제 블랭크 마스크라고 이게 이제 포토 마스크, 이게 이 펠리클, 이게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어떤 EUV의 부품 장비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되는데. 제가 이제 좀 전에 이야기를 좀 했던 부분들은 뭐냐면은 자외선의 파장을 이용해서 슬라이드 필름처럼 이렇게 인쇄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가시광선 있고 빨주노초 파란 보호가 있죠. 자외선. 그러니까 여기 보라색 위쪽에 어떤 선 이게 이제 UV 쪽이고 그 다음에 DUV 쪽 파장이 극단적인 UV. 부분이죠. 극자외선, DUV, 긴 파장, DUV 이 부분으로 만드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화해에서 이거를 미세한 회로를 14나노인데 7나노를 만들어냈느냐? 요거에 대한 비밀은 뭐냐면은 DUV 장비 가지고 2번 인쇄를 합니다. 겹쳐서 인쇄를 좀 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요거죠. 그러니까 하드 마스크 이게 하나의 선이라면은 다 이걸 한번 코팅을 좀 합니다. 그러죠? 그리고 이거를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리고 요거를 지워버립니다. 그러면요 4개가 되죠. 그러니까 2개짜리가 4개 회로가 되기 때문에 더 미세하게 그려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블 패터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것도 하지 말라 그런 거죠. 이것도 하지 말라. 이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화해 7나노의 어떤 회로의 단면을 보면은 DUV 장비를 가지고 여러 번 찍어내는 그런 부분에서 미세 공정을 7나노까지 이제 성공을 좀 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 5나노, 뭐 3나노 이쪽으로 가고 있죠. 그 부분까지는 난관이지만 어떻게든 간에 첨단 부분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EUV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쪽 관련된 부분들은 잠시 후에 다시 좀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테마는 EUV 장비였습니다. 이 극자외선은 반도체 공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요. 자, 이 테마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께 테마 속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을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예. 자, 이렇게 중요한 단계, 이렇게 잘 하는 기업들은 예. 어디가 있을까요? 예. 자, EUV 관련된 부품 장비 업체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근데 특징주는 SNS텍하고 현재 파크 시스템즈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2개가 있는데 SNS텍은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왜 갑자기 이제 이 장비 부품을 이야기했냐면은 좀 전에 제가 이제 표로서 이야기했던 것은 이제 회로도를 이야기했죠. 여기 보면은 슬라이드 필름처럼 이 회로도를 포토 공정에서 일반적으로 빛을 쏴서 하고 이 커버가 현재 펠리클 부분이고 이게 원판이 블랭크 마스크, 포토 마스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SNS텍은 EUV용으로 펠리클과 블랭크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다.
이것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성들이 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차트의 이제 모습을 보면은 하락을 하다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려고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되죠. 근데 극적으로 여기서 이제 터닝을 좀 해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SN, STEC 이 부분이 2위 어떤 그 장비는 아니지만은 여기에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목을 좀 해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SNS텍을 우리가 봐야 될 이유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파크 시스템즈가 있습니다. 파크 시스템즈는 원자 현미경 전문 업체인데 왜 이게 중요하게 이슈가 좀 되느냐 하면은 이 원자 현미경으로 미세하게 관측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펠리클 또는 그 포토 마스크 안에 미세 물질,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도구로 반도체용 원자 현미경으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요거 하나에 수억 대 되기 때문에 요거를 오염 물질 또는 이물질이 꼈다 해서 요걸 버리고 다시 새롭게 하면은 매덕이 손실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개념이 있는데 그래서 원자 현미경 업체 파크 시스템이 뜰 수밖에 없는 이유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차트로 봤을 때도 가장 하방 경직성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기 차트로 봐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파크 시스템즈가 반도체용 EUV용 장비로서의 어떤 전환이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두 개가 중요한 어떤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오늘도 두 종목 잘 골라주셨는데요. 먼저 SNS텍은 웨이퍼를 보호하는 하드 마스크를 개발했습니다.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파크 시스템즈는 원자 현미경의 강자입니다. 이 반도체 후공정에도 또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상황이니까요. 두 종목 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께 대망의 원픽 종목을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은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에 좀 더 마음이 가실까요? 예, 파크 시스템즈입니다. 네. 예, 파크 시스템즈는 제가 좀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은 원자 현미경을 이제 개발을 좀 유일하게 국내 최초로 좀 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죠? 근데 이 포토 마스크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현미경에서 관찰을 하게 되죠. 근데 관찰하는 부분에서 이런 더듬이 같은 게 있습니다. 더덕게 막 떨리는 그런 부분인데 요거를 가지고 이 이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오염, 잡티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포토 마스크의 원해로도를 완벽하게 요거를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을 좀 한다. 이 부분이 가장 강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걸 좀 더 자세하게 확대를 해보면은 이것입니다. 요거죠. 그러니까 이물질 부착이 되는 것도 요거를 뜯어내는 어떤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물질 이것도 이제 걷어내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예상 현재 요거 그런 어떤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이 탐침을 이용해서 포토마스크 표면에 생긴 이물질을 완벽하게 제거를 한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크 시스템즈의 이제 성장성이 매우 커질 확률이 많고 또 이건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용으로도 원자 현미경이 굉장히 뭐 강세를 보여줄 수가 있다. 다만 요거는 반도체 쪽으로도 거의 집중이 되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파크 시스템즈 어떤 부분을 높게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의 어떻게 보면 EUV 장비 쪽에서는 파크 시스템즈가 좀 더 앞서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은 파크 시스템즈였습니다. 2분기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하반기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니까요. 이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의 머니 종목 시간인데요.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예. 그래도 지금 시장 어느 정도 반등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FST입니다. 네. 예, EUV 장비 업체로 이제 골랐습니다. 네, 그런 부분인데 현재 EUV 장비 중에서 EUV 광원을 개발하는 업체가 FST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EUV 광원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ASML이 가지고 있는 노광기 전체를 만들어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 자회사의 이솔에서 EUV를 산업용으로 광원 개발을 좀 했기 때문에 가장 ASM의 기술력을 흡사하게 닮은 업체가 현재 FST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현재 SNS텍하고 거의 이제 그 쌍벽을 이루는 회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노광 장비의 EUV 장비에 어떤 부품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SNS텍하고 이제 경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펠리클을 DUV뿐만 아니라 EUV에서도 시장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력이 약간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하나 둘씩 좀 살펴보면은 FST는 많은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현재 FCT, SP테크, FXT 또는 뭐 밑에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솔 이런 여러 가지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계열사의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그 현재 SP텍, 어떤 FCT, 그다음에 FXT 뭐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반도체 부품 장비 업체를 하고 연결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직계를 거의 완성을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FXT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실리콘 카바이드 링 뭐 이런 어떤 부품도 좀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칠러 안에 들어가는 장비 부품도 같이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로 거의 수직 계열을 완성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다음에 이거 FC 화인 세라믹 세라텍도 마찬가지 프로브 카드용 세라믹 기판 관련된 그런 소재도 이제 생산을 좀 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현재 잘 볼 필요가 있는데 또 하나의 이제 계열사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계열사가 좀 있습니다. 하나는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그런 회사하고 하나는 이솔이라는 회사인데 EUV 어떤 이 노광 장비 산업용으로 현재 생산을 좀 해주고 있고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상장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 그러니까 현재 어떻게 보면은 현재 이 반도체 포토 공정 여러 개를 이제 수직 증착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올라가는지 안 올라갔는지를 현재 계측하는 장비, 이제 오버레이라고 하죠. 여러 번 이제 증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좌우 정렬이 정확하게 설계도를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프린트를 해줬는지 어떤 걸 하는 장비 업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세 공정에 대한 수혜 어떤 장비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내용이 좀 방대하죠. 그 다음에 한번 더 보면은 이 회사에서 말한 것이 이제 EUV 파장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고차 조합화 EUV 파장 연구 좀 하고 있고요. 이솔에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EUV 장비에 덮개 펠리클이라고 하죠. 스마트폰을 보면은 우리가 커버 어떤 필름처럼 EUV 어떤 그 포토 마스크를 덮는 커버 펠리클 요게를 부품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요거를 자동으로 교체를 해주는 이 장비 이 부분들도 완벽하게 수직계를 사람이 일일이 교체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현재 관리 장비를 수직계를 완성을 좀 했기 때문에 EUV 장비 업체 중에서는 이 업체가 가장 완벽한 어떤 EUV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오늘의 이제 대장주로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차트로 보게 되면은
4만 원대 이 고점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얼마를 조정을 보였느냐 하는 것인데 반토막이면 2만 원이 됩니다. 그러죠. 예, 근데 거의 쌍바닥 패턴에서 2만 원이 살짝 위인 2만 원, 2만 2천 원에서 반등을 좀 해줬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쌍바닥 패턴이기 때문에 저는 올라가리라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뭐 이 박스권 상단만 가더라도 그러니까 손절가는 2만 원이 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매수가는 오늘 종가, 그다음에 목표가는 약 3만 원 이 정도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이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의 마지막 종착역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포토 장비 중에 핵심인 DUV, EUV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장비를 만들어낸 회사가 일본에도 있고요. 중국에서는 자체 연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것이 없으면은 반도체를 레거시 공정에서 찍어낼 수가밖에 못 찍어내는데 올해 연말까지 DUV 장비에서도 에이스를 금지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6개월 있다도 고장 날 수도 있고 1년 있다 고장 날 수도 있고 부품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3개월 있다 고장 날 수도 있고요. 부품 공정도 해야 하는데 에이스도 종료가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연말까지는 어떻게 했었는지 수입 뭐 DUV 장비, 뭐 EUV 장비 닥치는 대로 다 샀는데 에이스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심각한 어떤 반도체 위기가 찾아오고 있고 뭐 선제적으로 일본에게 어떤 장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금지를 조치를 해제하라고 좀 했던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EUV 장비가 핫 이슈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머니 살펴봤는데요. 이 종목으로 구체적인 전략 세워나가고 싶다는 분들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은 마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예. 벌써 이 FST가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것도 너무 기분이 좋고, 예. 이제 뭐 아무래도 애플이 조만간 이제 또 출시를 16을 내놓으면서 관련해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저희가 오늘 마감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예,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해서 오늘은 죽었다 이렇게 복장을 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서 코스닥은 이제 플러스가 났고요. 또 코스피는 낙폭을 계속 많이 이제 만회를 좀 해주고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기술적 판등이 좀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이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이 바닥을 계속해서 다지다가 추석 이후에 그 본 상승 랠리가 나와질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승 랠리 나온 데서 진짜가 아니라 박스권 상단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반등을 노려야 될 때다. 미리서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기 되기 때문에 좀 차분히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모두 만나봤고요. 저희는 끝으로 오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테마모니로 비만 치료, 동해가스, 2차 전지 그리고 EUV 올라왔습니다. 또 오늘의 토픽은 파크 시스템즈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머니 종목으로는 FST 올라왔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은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